현재 지금 문피아나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연재되는 형태의 웹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광주대학교 문예창 작가 웹소설 강사로 지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8년도 문피아 공모전, 연초에 하는 문피아 공모전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올해로 4년 차가 됐고요. 현재 이제 완결을 낸 소설은 3편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유료화 전환까지 못 간 소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6편 정도 한번 써보긴 했습니다. 음, 일단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웹소설 쓰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묻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웹소설 진입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약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나왔던 출신의 이제 웹소설을 희망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학생 여러분 대부분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쪽 웹소설 시장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을 먼저 습득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습, 즉 설정집부터 시작해서 프롤로그 쓰기, 그리고 에필로그를 미리 한번 짜보기 해서 엔딩을 먼저 상정을 해두고 쓸 수 있게끔 기본 회차 한 5회차 분량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걸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뭔지. 창작 공방은 수업 자체가 이론에 좀 더 치중된 수업이다 보니까 실습, 그러니까 소설을 직접적으로 창작하고 싶은 학생들의 희망을 좀 채워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과정 교수님과 다른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 끝에 실습에 치중되어 있는 스터디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실습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학생들과 함께 제가 이제 원고 작업하듯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원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이제 연재도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을 만들고자 해서 하는 모임입니다. 한 2년 정도 전까지는 글을 분량을 뽑아내는 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전인가 목 디스크랑 그런 게 심하게 좀 왔었어요. 그때 느낀 게 웹소설 매일마다 마감을 하려면 몸 관리라든가 멘탈 관리가 필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밤낮이 바뀌었던 생활 패턴도 어떻게든 주간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바꿨고, 그리고 영양제도 꾸준히 먹고, 그리고 맞춰서 이제 좋은 영화라든가 좋은 음악 많이 들으면서 좀 멘탈 회복도 하려고 하는 식으로 개인 시간을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데만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피폐해지더라고요. 이런 좀 힐링 과정을 좀 중요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기 관리죠. 이게 이러든 저러든 150화 정도 분량의 소설을 써야 되니까 하루 한 편 쓴다고 쳐도 150일인데 1년의 절반 정도를 이 소설을 쓰는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육체적 스트레스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쭉 가다 보면은 당연히 몸이 고장나고 정신이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3년 하면서 느꼈다 보니까 확실히 내 관리를 내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방 안에서만 있지 않고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서 좀 내 안에만 갇혀있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겠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금방 했던 답변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는 것,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간단히 말해서 웹소설은 저는 컨텐츠에 좀 더 학문보다 컨텐츠에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컨텐츠는 결국에는 이 컨텐츠를 소모하는 그냥 독자들에게 최적화돼야 되는데, 이 독자들은 결국에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만의 세계만 소설화 시켜버리면 결국 독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컨텐츠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과연 독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막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일반적으로 웹소설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 재학할 때 추억이라 한다면 역시 일단 학교에서 진행한 행사를 전 빠짐없이 다 뛰었어요. 뭐 MT, 학술납사, 뭐 신입생 환영회, 학생회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가장 큰 추억이라 한다면 역시 제가 몸담았던 막무가내라는 그 극 창작 소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영화도 찍고 그리고 연극도 4번이나 올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이야기거리들이 엄청 많이 많았는데 그래서 막무가내 활동을 했던 학생들하고는 그때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술을 마시면서도 그렇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게 가장 큰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창작 과정과 다르게 막무가내가 몸을 부대끼면서 창작을 하는 소모임이었다 보니까 더 애틋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기억이 더 많이 남죠. 그리고 그 몸을 쓰면서 창작을 했다 보니까 제가 더 성실하게 지금 이제 웹소설을 연결된 건 아닐까. 그만큼 고생을 했다고 하면 좀 다른 학생들이 막무가내 기피할 수 있긴 하겠지만 고생을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건지를 뼈저리 느꼈고 더 성실하게 임하게 됐다고 좀 그런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강릉대 문창과 지망생들이라보다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에게 몇 가지 말을 하자면 아까 답변해드린 거하고 연결선상인데 그냥 자기만 세계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웹소설이 쓰는데 자유도가 높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모든 걸 풀어헤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아까 답변했던 것처럼 교변 현실에 사는 사람들, 웹소설을 즐겨 보는 사람들의 심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만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게 내가 쓰는 소설이 이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웹소설 쓰는데 대학 과정이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필요 없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게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당연히 먼저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편집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작가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같이 인맥이 쌓이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은 더 빨리 높은 많은 독자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좋아해주는 작가가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뭔가 얻은 게 있다면은 정말 다행이고 만약에 얻는 게 없더라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어떤 추억거리를 쌓으면서 여러 이제 웹소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졸업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